연초부터 갑자기 이제 주가도 좀 빠지고 출렁이고 변동성이 높여서 사실 저도 많은 돈이 묶여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현지에서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붙잡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최소 한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시장을 이제 관찰하고 그 업계에 있으셨던 분들을 제가 좀 주로 만났는데 네. 젊은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Never sell under crisis. 절대 패닉장에서 팔지 말아라. 비관론자들은 항상 이번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항상 틀려왔다. 안녕하세요. 돈어리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굳건했던 미증시가 올해 크게 출렁였습니다. 마음 놓고 미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미증시를 믿어도 되는지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염정인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염정인입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그 힘든 시기에 월가의 한복판에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4월 초중반에 이제 미국 출장을 좀 다녀오게 되었는데 네. 사실 이 미국 주식시장이 작년까지 계속 한 1, 2년 동안 되게 강세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시 미국 뭐 국장 말고 미장 막 이런 얘기 할 맞아요. 정도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갑자기 이제 주가도 좀 빠지고 출렁이고 변동성이 높여서 사실 저도 많은 돈이 묶여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현지에서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붙잡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 제가 좀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많아서 이걸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출렁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당시에 미국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그 시기에 뉴스에서 뭐 관세, 금리, AI 과열 네. 모든 악재들이 다 터져 나왔거든요. 맞아요. 어땠나요? 그래서 사실 딱 제가 가서 오후에 인터뷰를 하기로 한 그날 트럼프 이제 관세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막 다들 사람들이 분주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고 또 딥시크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 출렁이면서 뭐 AI 뭐 지금 관련해가지고 고점 논란도 있었고 이랬는데 되게 놀라웠던 거는 제가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네. 아예 그냥 흔들림이 없이 너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다들 막 개의치 않아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예상 밖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최소 한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시장을 이제 관찰하고 그 업계에 있으셨던 분들을 제가 좀 주로 만났는데 네. 이미 뭐 정말 대수롭지 않고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일 뿐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계속 네. 휩쓸리지 말아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장기 투자해라. 네. 이렇게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단기도 아니고 장기로 좀 봐라라고 그쵸. 하니까 네. 역시 월가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좀 그냥 단순히 낙관적인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틴 사람들의 이렇게 뭔가 통하는 통찰 같은 게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흔들리잖아요. 그쵸. 저도 그때 굉장히 흔들렸던 시기였거든요. 저도 흔들립니다. 그래요? 업계에 계속 저도 장기 투자를 네. 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계속 흔들리는데 이게 왜냐면 막상 시장이 흔들리면 누구나 불안해지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붙들고 그래 너무 불안해요. 이거 정말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왜 전쟁을 수없이 많이 겪은 그런 군인들도 막 총성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급락하면은 심리적으로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항상 이성을 조금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네. 특히 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뭐 상승장만 겪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락장 맞으면 더 충격을 네. 받게 되고 그때 공포가 커지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근데 또 손실 한번 경험하면 그게 또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회복장이나 상승장에 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네. 심리적으로 장기 투자 어려움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시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이 마음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결과들이 있는데 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옛날에 닷컴 버블부터 금융위기까지 이런 거를 겪은 뒤로 위험 같은 위험 자산을 조금 투자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높아져서 여유 자금이 생겨도 주식 대신에 이제 예금이나 빚 갚거나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쓴다 그런 경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은 좀 안 좋게 헤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 후에 바로 연애 다시 못하고 또 이렇게 될까봐 네.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나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 딱 맞는 비유인데 왜냐 한 번 데이면 그 상처가 굉장히 맞아. 오래 가기 때문에 네. 쉽게 아물지 않아서 결국 이 두려움이 발목 잡고 눈앞에 정말 좋은 투자 기회까지 놓치는 분들을 제가 제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봐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계속 있죠. 사실 그게 네. 저인 것 같은 게 네. 이게 회복이 됐다는 뉴스를 봤는데도 이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당연한 이 심리적인 그런 함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보수적 편향이라고 이제 네. 행동경제학에서는 그걸 아예 대놓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나쁜 기억은 오래 가고 좋은 기억을 새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네.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그냥 모두에게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훨씬 편한데요. 네. 사실 저는 제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심리학적인 그쵸.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비슷하게 겪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단순히 버텨라라고 말하진 않고 네.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인정하는데 아. 이거를 우리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다음의 단계를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이제 투자할 때 스스로 지키는 그런 장치 같은 거를 조금 마련하는 게 좋다. 저희가 너무 교과서적인 단어인데 분산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네. 적립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알고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쉽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근데 그래도 또 강력한 뭔가 전략인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거의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을 이제 지으신 저자이면서 지난 50년 동안 주식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네. 오신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쭉 하다가 이제 그분은 배당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좋게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어떤 자산보다 우월하다. 근데 그분의 장기는 저희의 장기와는 다른데 어쨌든 제가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젊은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Never sell under crisis. 절대 패닉장에서 팔지 말아라. 비관론자들은 항상 이번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항상 틀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패닉장을 겪으니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50년 본 우리 교수님께서 네. 절대 팔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제가 제 영상, 그 인터뷰 영상 저희 ACTF 가서 보실 수도 있는데 영상에 보면 제가 어떻게 never sell under crisis 하냐.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이제 잔소리를 막 엄청 길게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 좀 편집이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그 어떤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네가 염두를 해둬야 하고 또 다른 분 중에 그 아담 시셀 씨라고 네.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 불렀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테크 종목들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이런 책을 쓰셨던 네. 분인데 제가 그분이랑 그냥 점심만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진짜 식당 가서 찍은 또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아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돈 진짜 많이 물려있어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정인 그러면서 갑자기 그 30년 그 S&P 500 30년의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조금 아주 정말 그때 30년 그래프를 보면 조금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 언제인 줄 알아? 닷컴 버블. 이거 언제인 줄 알아? 금융위기. 이거 언제인 줄 알아?
그때 다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거 한번 그래프 봐봐. 우상향하고 어떻게 있어. 됐어? 그때 그냥 소음일 뿐이고 오히려 그때가 더 이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세일의 기회라고 너는 받아들이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더 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저희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음. 사실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영상 저희 음. 더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보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그 에이스 ETF 이제 유튜브 에이스 ETF 치셔서 네.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분들과 이제 한 이야기들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내가 흔들릴 때 한번 보면은 조금 마음가짐을 다잡게 되는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죠? 감정을 일단 받아들여라. 인정, 받아들여라. 이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를 아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내가 바로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뭔가 조금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네. 불안해하고 매도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투자 말고는 저희가 이제 ETF나 이런 전략적인 도구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ETF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시장 전체를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사실 너무 어렵고 그 월가에서도 내로라 하는 몇십 년 동안 본 시장을 본 애널리스트들도 가끔 말을 해요. 네. 나 이거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잘 안 됐잖아. 그런 분들도 실수를 하는 게 개별 종목에 대한 전망인데 네.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 그것도 2억 말리 넘어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개별 투자하는 건 조금 너무 어렵고 위험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대표 시장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을 보지 않고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전략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오히려 굉장히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S&P 500의 시총 1, 2위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그 다음에 엑선모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시장의 주인공이신가요? 아니죠. 저 밑에 있어요. 네. 오히려 그 자리는 그 당시에 3, 4%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30% 넘게 차지하고 있는 흔히 우리가 아는 뭐 구글, 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다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좋다고 해서 그 기업을 샀다면 사실은 오히려 수익은 더 안 좋아질 수도 네. 있어요. 시장만큼의 수익률도 못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ETF는 그런 기업들을 좀 빼주고 새로 나온 기업들은 또 추가를 해주는 자동 리밸런싱 기능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미국 S&P 500 지수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100 지수 이런 곳들 투자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이 있으면서 물론 네. 개별 종목만큼 막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진 않지만 네. 저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장 구조를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 꼭 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게 이 네.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엄청나게 무수한 많은 기업과 산업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 산업의 재편 이런 것들을 좀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인데 이 주식시장이 결국은 세상의 변화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바뀌고 소비가 바뀌고 삶이 바뀔 때 그거를 지금 멱살 잡고 이끌고 가는 기업들이 아마 성장을 하고 부를 창출을 하겠죠. 근데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를 단순히 그냥 돈 넣고 오르내리는 데 하는 배팅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의 이런 성장에 같이 저희가 편승해서 이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주식 투자를 바라봤으면 전 좋겠다. 그게 조금 더 건강한 시선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래야 내 마음도 좀 더 안정되고 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시장에서 좀 단단한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 이 시장이 흔들리는 감정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고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시장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변동성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성장을 믿고 그 나라가 망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믿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흔들릴수록 조금 더 길게 보자. 기억이 아닌 구조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 ETF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안전한 시장 속에서 좀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 염정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